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뭐냐면도 지금 4차, 5차, 6차 10시에 발표된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경선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성남에서는 윤영찬이 현직이 떨어지고 이수진 비례의원이 윤영찬을 꺾었고, 남양주에서는 김한정 의원을 꺾고 김병주 비례의원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김우영 전 구청장이 강병원 현직을 날려버렸고요. 김준혁 교수가 박광온을 날려버렸고요. 현재 그 다음에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가 붙은 친명 간의 대결이었죠. 여기는 너무 아까워요. 최기상 의원님도 정말 좋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기상 의원님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민주당의 보물이죠. 그 다음에 용인에서는 부승찬 후보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는 최민희 의원님이 경선에서 통과가 됐고요. 오기영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택상, 허종식, 그 다음에 광진갑을 제가 좀 여러분들 유심히 봤는데, 광진갑에서는 진짜 이 전해숙, 아마 전해숙은 이낙연이 따라갈 겁니다. 전해숙이 날라갔고요. 이정현 전 JTBC 앵커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진 정봉주 의원은 결선 투표 이번 주 주말에 붙을 예정이고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 군산에서 김의겸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비명의 신영대 의원에게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성남 중원 이수진 의원이 경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배재정, 박균택, 부승찬, 이런, 배재정은 거의 그 이낙연과예요. 근데 응원해야죠. 그다음에 비명에서는 박광원, 전해숙, 강병원, 김한정, 노영민 다 탈락을 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김준혁이 박광원을 날렸고요. 오늘의 결과를 보면 서울 도봉 을에서도 오기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일 아쉬운 분은 김의겸 한 분, 김의겸 한 분 좀 아쉽고, 나머지는 대체로 좋은 분들이 다 됐다. 정말 오늘의 경선 결과를 보면서 노영민 전 실장은 이강일 후보에게 졌습니다. 오늘의 경선 결과는 당원에게 당원의 준원함만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경선 결과를 보면서 누가 탈락할 것이냐, 누가 탈당할 것이냐, 그렇죠? 누가 탈당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 중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윤영찬,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전해숙, 박영진이는 탈락하면 나갈 것 같고, 강병원이도 날아갔으니까 나갈 것 같고, 누가 날아가나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탈당하냐에 우리가 이제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역 7명이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오늘 현역. 그래서 박용진까지 탈락하면 오늘 경선 결과에 따라서 8명이 이제 탈락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구 경선 결과 강병원 서울 은평을, 전해숙 서울 광진갑, 윤영찬 경기 성남 중원, 박광원 경기 수원정, 김한정 경기 남양주을, 정춘숙 경기 용인병, 이용빈 광주 광산갑 등 그러니까 비명계가 현역 7명이 무더기를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명 비명 나누는 거는 언론들의 프레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원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이 사실상 강병원을 날렸고, 광진을에서는 이정현 전 JTBC 앵커가 이겼고요. 전해숙을. 경기 성남 중원은 이수진 비례의원이 윤영찬을 꺾고 이겼고요. 경기 수원정은 박광원을 꺾고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이겼고요. 경기 남양주 을에서는 김한정 의원을 김병주 비례의원이 눌렀고요. 경기 용인병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승리를 했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을 꺾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이 광주 광산갑에서 현역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북을 지역구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고요. 전북 군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의겸 의원은 현역인 신영대 의원에게 밀려 컷오프됐고요. 통합 공천을 상징했던 친문재인계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 다 발표가 됩니다. 아직 전해철 지역구가 남았고요. 여러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나머지들은 나올 겁니다. 김비호 후보는 개인적으로 저랑도 잘 아는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떨어졌죠? 윤준호 의원은 됐고 경선 통과했고, 어쨌든 이 부산 쪽은 친명 비명 시사타파 뉴스에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곽동 선생님이 발빠르게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빠른 언론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역시 서울 용산구 강태웅 대 성장형 결과 강태웅이 이겼고요. 금천 조상호 대 최기상이 이겼습니다. 해운대구 을 윤준호가 1등을 했고요. 부산 사상 배재정이 1등을 했고요. 영도 박영미가 김비호가 날아갔네요. 이용빈 현역을 꺾은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 박균택. 용인시병에서는 정춘숙 현역을 날리고 부승찬 의원이 됐고요. 남양주갑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이겼고요. 그 다음 서울 도봉을 강민석은 누구냐면요, 이낙연 전 총리 국무총리 할 때 거기서 뭐 했던 사람이야. 근데 오기영 후보가 이겼고요. 이쪽은 둘 다 친명은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조택상 후보가 조광희 후보를 이겼고요. 동구 미추갑에서는 허종식 후보가 이겼고요. 충주에서는 김경욱, 박지우, 맹정섭부터는 김경욱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 갑, 수박의 대표적인 전해숙을 이정현 후보가 이겼고요. 박용진과 정봉주 의원은 결선에 붙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현역을 재선 의원을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겼고요. 수원장에서는 박광원을 김주정 후보가 이겼고요. 성남 중원에서는 이수진 비례대표의 이수진 후보가 윤영찬을 꺾었고요. 김병주 의원님이 김한정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3자 경선이었어요. 이강일 대 노영민은 이강일이 이겼고요. 군산에서는 아쉽게 김의겸 의원 빼고 제대로 다 경선이 치러진 걸로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런 경선 결과를 앞두고 어쨌든 이제는 뭐 친문이냐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할 것 없이 이제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모두가 누가 당선이 돼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 이로운 당선이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자고요. 이제는 한석이 중요한 거니까 비명이든 친명이든 아직 경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몇 군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모두가 민주당이니까 이제는 민주당 후보를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정병주 의원은 이번 주 주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지역구들은 결선 투표가 이번 주 주말. 조상호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상호라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최기상 후보님, 의원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기상 의원님 친명이자 판사 출신으로 정말 날카롭고 정말 민주당에 필요하신 분이에요. 둘 다 친명끼리 붙었어요. 조상호, 최기상. 둘 다 친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조상호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가갖고 여기저기서 방송을 많이 타서 그러는데, 진짜 최기상 후보님 진짜 좋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칠 왜 방송 안 했어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 나한테 관심 좀 가져. 최기상 후보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친명이고, 특히 민주당을 위해서 뭐든지 사법개혁을 하러 들어오셔갖고 정말 지역구도 잘하는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랑 우리 시사타파 뉴스에서 단독으로 정말 속보를 좀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개국본 소송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민변 사무처장이라는 인간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떠드는 자들이 민변 앞에서 우리 개국본 회원들이 시위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 기사 보시면요, 개국본 상대로도, 김희경 상대로도 변호사 하주희 신희철, 윤여정 상대로도 하주희 신희철,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개국본 상대로도 소송하고 개국본 대리에서도 소송하는. 그래서 하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이 이딴 짓거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단독을 했고, 이분들 저희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를, 하주희 변호사와 신희철 변호사를 저희가 다시 고소를 할 겁니다. 이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민변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냈냐고. 알았다 그러면 김희경이 알려줬다 그러면 김희경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저희가 내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희철 그리고 하주희를 다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국본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 기사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올려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자방에도 뿌리고 저기 했는데,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변이 어떤 단체예요? 민변이 어떤 단체입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도 집회할 수 있게끔 지네가 늘 성명 발표하고 그랬던 자들이 민변의 두 얼굴이죠. 자기네 앞에 민변 앞에서 시위했다고 시민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 보내는 이런 민변의 두 얼굴, 안 그래요? 이런 민변의 두 얼굴을 보면서 하주희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국본 회원들 중에 정말 요즘 고생하고 있어요. 낮 11시 반부터 점심시간 1시까지 민변 사무실 앞에서 많은 개국본 회원분들이 동참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무기한으로 저것들이 개국본을 우습게 봤나봐요. 여기 여러분들 각 낮에 운동 삼아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평일 매일 1시간 정도 여러분들 1시까지예요. 1시까지. 이거 잘못됐어요. 1시까지 민변 서초대로 46길 74번 2층이고요. 교대역 2번 2호선 14번 출구에 시간 되시는 분들 여기 왔다가 우리 으쌰으쌰로 우리 자기 지역구나 거기 여러분들 후보들 응원하러 좀 많이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6분 정도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개국보원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런 파렴치한 민변을 간판을 내세운 저런 돈에 환장한 변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응원하러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러 다니면 좋잖아요. 알겠죠? 꼭 내일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매일 하니까요. 우리 나머지 회원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여러분들 많이 좀 민변이 시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민변 사무총장 하주의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민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단신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정치 저거를 좀 갈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듯이 우리는 이번 선거를 한일전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죠. 근데 누가 봐도 일본의 힘, 이 정당은 일본의 힘이라는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단독 기사 가서 좀 많이 퍼날라주고 커뮤니티에도 많이 민변 하주의 민낯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이토우 히로부미는 인재 양성을 했다. 야, 이토우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토우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하니까 안중근 의사님이랑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이건 망언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짓거리는 거예요. 응? 이런 자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반민특위나 이런 역사적 우리가 제대로 된 처단을 했다 그러면 이런 자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전부 사법 처리 당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식민지 시켰던 앞장섰던 이토우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감옥을 가야죠. 저는 이토우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간첩이 아닙니다. 일본 간첩들이에요. 이런 일본 간첩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처벌 안 하고 뭐합니까? 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국힘당의 발언들이 나오면 즉각 민족 반역 행위로, 그쵸? 저는 이거는 반역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역죄지 무슨 반역죄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일본의 총독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런 자를 인재라고 떠드는 새끼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건 반역죄죠. 저는 이런 자들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반역죄를 신청해갖고 일본을 찬양한다던가 일본의 식민지를 정당화시키는 데를 발언을 하면 가장 센 벌로 저는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반역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다시는 독일같이 나치를 찬양하다가 걸리면 바로 끌려가듯이 대한민국도 일본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전파하는 자들은요 전부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이죠. 방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개국본에서 같이 방송하던 김유진 그 당시에 위원이 있어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방심위 위원인데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분을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에 따라서 이분을 유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윤석열이가
방심위원을 3명까지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김유진이가 날라갔다고 생각하고 2명을 더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임명한 방심위 추천위원이 4명이 돼버렸어요.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1명은 날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이없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상을 좀 할게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종 사고에 연루된 인간들 전부 해외 대사로 나갈 일이 많습니다. 도피, 한마디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멈출 수 있게끔 도피 대사 임명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호주 대사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했는데 최상병 사건의 혐의, 노골적인 경찰에 입첩됐던 사건을 국방부로 다시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상병 사건에 깊이 관여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수처에서 지난 1월에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응? 지난 1월에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범죄자들을 전부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응? 이 사람 지금 출국 금지 당했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왜? 최상병 사건이 총선 이후에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시키는 거죠. 앞으로 어떤 놈들이 또 느닷없이 국방부 장관이 웬 호주 대사입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이 무슨 호주 대사랑 무슨 연관입니까? 응? 진짜 아마 도망가는 놈 많을 겁니다. 도망가는 놈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이없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이번 아까도 제가 낮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언론에서 친명, 뭐 횡재, 비명, 횡사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4선을 했던 5선을 했던 서른, 4선을 했던 홍영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4선인가 5선을 했던 이낙연, 이런 자들이 탈당을 하는 거 보면서 이들에게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없구나. 그쵸? 그냥 배지 앞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다 가식적인 인간들이었구나. 정말 이번에 만약에 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특히 김영주 이런 인간들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김영주는 정말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김영주가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선출을 받았죠. 이 김영주라는 인간이 2004년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처음에 들어옵니다. 2004년에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등포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2004년에 비례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내리 3선을 해갖고 4선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면서 노동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어떤 찬성을 하면서 밀어붙은 노동계의 데모예요. 진짜 노동계의 데모로 불리면서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배지가 중요하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야, 이런 정당에 들어가 갖고 정치는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김영주를 12년간 찍어줬던 그 지역구, 적어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탈당을 하거나 출마를 하거나 뭐 자기네들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탈당과 불출마는 뭐 자유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역구 지지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그러면 김영주를 믿고 12년간 찍어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지역구 시민들은 나를 찍어주는 개 돼지였고, 내가 국민의힘에 가든 민주당에 가든 찍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응? 정말 저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선례예요. 특히 노동을 천시하는 국힘당이 가갖고 노동계의 데모 역할을 한다? 개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이건. 응? 저는 그냥 지가 영등포 갑에서 민주당 공천을 못 받고 국민의힘으로 당선을 되면 결국은 지가 여태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았던 민주당에게 연맥이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여의도에 갇혀있던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응? 그리고 특히 국회 부의장이 탈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공천에 불만을 갖고 탈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회 부의장직은 민주당의 몫이었어요. 그럼 민주당의 몫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사람은 저는 가장 개인의 사리사욕에 결국은 지지자들을 도구로 썼다고밖에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시끄러울까봐 이런 자들에게 그냥 공천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노동계의 데모인 줄 알고,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응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재명의 개혁 공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저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속아갖고 그냥 홍영표 공천 주고 시끄러울까봐, 그 다음에 이런 김영주 공천 주고 서른 공천 주고 그랬으면 이자들은 선당후사라는 게 없었던 거죠. 응?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니들은 배지가 중요한 거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토록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윤석열 검사정부에서 정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는데, 니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나 정당의 가치가 아닌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배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3선 4선을 안겨줬던 자체가, 정말 민주당은 이번에 개혁공천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숨어있던 수박까지 찾아내는 이런 공천이 정말 저는 제대로 된 공천이다라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 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여러분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중앙위를 거쳐서 순번을 정하고 그런 좀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상 좀 이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서대문갑에 지금 비례대표 얘기를 떠나서 서대문갑에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된 건 알고 계세요? 서대문갑에 청년 전략 특구가 됐는데, 이쪽에서 이제 전국 권리당원 70%의 투표 반영을 하겠다. 지금 오늘 1차 컷오프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서대문갑 상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이놈 안 됩니다. 김규현 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 그 다음에 김동화 변호사,
성지윤 전 청와대 행정관, 전수미 변호사가 5명이 됐어요. 여기서 가장 돼야 되고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아 변호사예요. 김동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김동아 변호사가 돼야 되냐면, 김동아 변호사는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정진상 전 어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고요. 하여튼 김동아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보면 김동아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나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동아 변호사를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원래는 그 현재 전국 권리당원 여론조사 70 서대문인데 전국에게 묻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친명 공천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우리 뭐 전국 권리당원 이걸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하는 거라고. 알겠죠? 지금 서대문 선거는 전국 권리당원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국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70%예요. 여러분들이 내 지역구 아니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청년 특구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70%랑 서대문 유권자 30%, 요거 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민주당 비례 밀실그 공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4년 전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을 추진하는 취지로 비례대표 신청자들에게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했었어요. 근데 사실 중앙위원들 투표 자체가 우리가 왜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위원들만 하냐라고 저희가 항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 공관의 심사로만 결정을 한대요.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밀실 비례 공천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저희는 뭐 누가 되든 응원을 하면 되는데, 그 현재 뭐 의정활동 능력, 전문성, 공익성, 기여도, 도덕성 막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30명을 배정을 해요. 총 30명을 배정하는데, 이중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3명, 시민사회대표연합에서 4명 후보를 내서, 그러니까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진보당, 시민사회에서 4명을 해서 10명을 빼고 나머지 20명은 민주당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여기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순번 20번 이내의 민주당 목은 10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20번까지 당선권을 보면요, 민주당의 20명 중에 10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21번 이후에 또 10명이에요. 민주당은 10석 중 6석은 여성으로, 4석은 남성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어떤 조사를 보니까 20%가 넘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이거 좀 보면 비례 지지율이 조국 신당이 21%까지 나와요. 개혁신당이 5.3. 이건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겁니다. 지금 조국 신당이 15%에서 사실 21%까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쏠리는 비례 후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10%에서 그 왔다 갔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응? 조국 신당은 좀 지금은 거품이에요. 왜 거품이냐면 지금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누군지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조국 신당에서 신장식 변호사나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한 IT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게 개혁신당이 처음에 15%인가 나갔잖아. 누가 봐도 이준석의 신당이 처음에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했을 때 한 13%, 15% 나갔었는데 이준석 신당이 5% 정도로 떨어지면서 조국 신당이 그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물론 일부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을 흡수한 것도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거의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조국 신당이 뜨면서 이준석 신당이 10몇 프로까지 나갔던 지지율이 5%대로 주저앉고 사실상 많은 어떤 중도의 표를 확장성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거품이에요. 어느 정도. 왜 그러면 민주당은 센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엄청 센 정당이에요. 민주당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딱 정해지는 순간 민주당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들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국 신당과는 선을 긋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면 왜 민주당이 비례 어떤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냐? 첫째,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과 똑같이 20명 중에 민주당 후보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제 말 맞죠? 지난번에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몰빵에서 투표를 했더니 거기서 10명에게 먼저 의석을 줬더니 거기서 조종훈이 같은 새끼들 나와갖고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용해인이가 이런 애들 때문에 지지율 깎아먹는 겁니다. 응? 용해인이 같은 애들이 또 나온대잖아요. 비례 재선 도전이 어딨어요. 7번 받는 데잖아요. 용해인이 같은 애들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이번에 민주진영이 합세를 해서 이번에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당우사를 자기를 뭔가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용해인이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용해인이 아무리 시원하고 정치를 4년 동안 잘했어요. 잘했지만 사람들은 원칙을 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 용해인이가 7번 소리가 있어요. 용해인이가 스스로를 공천을 한 거죠. 셀프 공천이에요. 응? 셀프 공천 아닙니까? 새진보혈압에서 용해인, 사회민주당에서 누구, 그 다음에 또 누구?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용해인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찍기 싫다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거 미친 거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비례 재선 도전하고 앉아있는 연속으로 여자 김종인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는지 왜 안정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비판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사퇴해라. 용해인 때문에도 찍기 싫다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에서 10명을 어떤 민주당 의원이 아닌 10명에게 투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민주당이 차지했잖아요. 이번에도 말은 민주당이 20명을 비례 후보로 출마를 시킨다고 하는데 20번 가운데 10명이 민주당이고 나머지 앞번호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그 다음에 시민사회 4명, 그 다음에 민주당 핑퐁으로 간다고요. 지난번과 같이 21번부터는 당선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면 조국 신당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신당에 이번에는 열린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15% 갔다가 나중에 거품이 꺼졌는데 그 현상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불안한 마음에 민주당을 찍었지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당선을 시켜야 되냐 이런 반발감이 많이 4년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신당의 거품은 쉽게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짜증나요 사실. 저희가 용해인을 추천을 하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나는 용해인이가 이렇게 뻔뻔하고 배지에 혈안이 돼 있는 배지 맛을 보더니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줄 몰랐어요. 용해인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에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신 차려야죠. 모든 언론이 이래요. 용해인 유례 없는 위성정당 비례 재선 도전. 아유 진짜 젊은 사람이 새 정치한다 그러면서 지가 낡은 정치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이 새 정치를 연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낡은 정치를 개척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조국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그 다음에 국힘당 이어서 3위, 비례 지지율은 15%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엠블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3월 3일, 3월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39%, 국민의힘 36%, 두 정당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신뢰 수준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비례 말고 조국신당이 4%, 개혁신당이 2%,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이 사실 1%가 안됩니다. 4월 10일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지 묻자 이렇게 나왔고요. 비례대표 위성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30%,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1%, 조국신당이 15%,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합치면 36%, 그 다음에 더러운 미래가 2%,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당 2%, 지지정당 없음이 1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정당 없음 19%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비례를 잘 공천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애들 비례되는 순간, 그쵸? 찍기 싫은 거예요. 정치가 코미디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도전해갖고 비례한다고 장난치고 그러면 민주당 비례 공천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진짜.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이거 비례대표 공천 제가 볼 때는 진짜 영입인사들 중에서 갈데없는 좋은 분들, 조상호 변호사 같은 사람 비례 줘야지. 안 그래요? 조상호, 김미경은 비례 한 번 했구나. 조상호 변호사 같은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비례로라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의겸을 비례 주려고 했더니 김의겸도 그러면 비례 재선이 돼. 웃기는 사람들 비례 신청했다 그러고 그 얘기도 하지 말고. 어제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이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갔죠.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지금 민주당과 차별화로 역할 분담을 하자. 조국 신당이 돌격대를 역할을 하겠다. 돌격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도층을 의식해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시면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을 노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적인 메시지나 어떤 중도층을 의식해서 사실상 정책을 확 바꿀 수가 없죠. 민주당은
집권을 해야 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막 발표를 못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그 역할을 조국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조국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윤석열과 조국 혁신당이 대여 투쟁의 돌격대 역할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리고 조국 장관님이 눈빛이 달라졌더라고. 뭐가 달라졌냐? 예전 같았으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한동훈 나랑 회동하자. 한동훈 지금 도망 다닙니다. 지금 저랑 회동하자는 겁니까? 그래, 너 한동훈 만나면 묻고 싶다. 너 딸의 11가지 의혹은 왜 무죄가 났냐? 지금 제 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딸은 입시 비리 없냐? 지금 한동훈 예전에 조국 상상도 못했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그 다음 너 왜 핸드폰 안 까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최고의 베스트는요. 하여튼 말을 아끼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지지율 고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좀 있는데 전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20명 중에 민주당 15명 들어가야지 이번에 선거에 민주당 지지율 올라갑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저야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충원드리는데 20명 중에 민주당 의원 10명밖에 안 들어가고 쟤네들 10명 주면요 민주당 지지율 안 나옵니다. 20명 중에 민주당이 15명이 들어가고 20번 이후로 저쪽 5명 민주당 5명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20명 중에 민주당 15명 저쪽 5명 20번 이후에 민주당 5명 저쪽 5명이 들어가갖고 용인이 같은 애 쳐내고 그래야지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진보당 뭐 이상한 뭐 용해인이 이런 애들 꼴배기 싫어서 민주당 투표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나 이번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여기에다가도 강력하게 제대로 왜 우리 표를 투자했는데 우리 표 반이 사표가 되냐? 안 그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합의 조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민주당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같이 7명 8명 이 정도밖에 당선 안 돼요. 시민사회 엄한 시민사회에다가 열석 갖다 주고 민주당 정장 민주당 후보들은 7명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볼게요. 가끔 저한테 시비를 걸로 들어와요. 가끔 저한테 시비를 걸로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엔 몰빵 외치더니 이번에는 왜 몰빵 얘기 안 하냐?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가 않아.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내 마음이 조국이 너무 불쌍하고 조국 신당으로 찍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 마음이 조국이 오죽하면 저렇게 나왔는데 내 마음이 조국을 응원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럼 니네들은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찍자고 했던 새끼들은 왜 이번에 몰빵하자고 하냐? 응? 니네 한번 뭐 얘기해봐. 나만 지난번 같이 몰빵 외치는 게 맞는 거야? 니들은 지난번에 몰빵하면 안 된다며. 갑자기 니들은 이번엔 몰빵을 해야 돼? 왜? 니들은 왜 바뀌었는데? 안 그래요? 니들 지난번에 몰빵하자는 사람은 나랑 김어준 총수밖에 없었어. 모두가 전략적 투표하자 그랬잖아. 왜 조국이 나오면 전략 투표하면 안 되고 조국이 나와서 몰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니들은 나보러 몰빵을 안 하냐고 비판을 해? 너희들이나 중심을 잡어. 나는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15석이면 민주당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려고 찍겠지만 내 마음이 조국에게 가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응? 조국이 나는 너무 불쌍해.
나는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이 조국이 너무 불쌍해서 조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응?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용해인이 같은 애 당선시킬 바에 나는 조국 당선시키고 신장식 당선시키고 그러고 싶어. 응? 그래서 조국 과거에 열린민주당이랑 조국신당이랑 어디 비교를 해? 어? 정봉주랑 손혜원이 만든 정당은 민주당에 대한 공천에 불만을 갖고 나가서 따로 차린 거잖아. 어? 조국이 언제 민주당에서 배지 달라 그랬어? 숨 좀 쉬자고 나온 사람 아니야. 어떻게 지난번 열린민주당과 조국신당을 비교를 해? 응? 민주당이 우선인 사람들은 민주당 찍어! 나도 말은 민주당 찍으라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욕을 먹어도. 어? 내가 옆에도 본 조국은 너무 불쌍했고 조국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국은 정말 한을 품고 나왔단 말이야. 그 사람 한 좀 풀어주고 싶어 난. 응? 그러면 민주당 좋은 비례를 좀 영입을 해줘. 정말 좋은 비례를 영입을 해줘. 용해인이나 이런 애들한테 앞번호 줄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이 정도면 민주당 꼭 당선시켜야겠다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해줘. 이상한 사람들 영입해갖고 찍기 싫게 만들지 말고. 응? 난 욕먹어도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못해. 응. 그리고 제발 20명 중에 15명은 민주당이 좀 차지했으면 좋겠어. 모르겠어. 내가 항상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어요. 하여튼 내 마음은 그런데 더욱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목 박은정 검사 여러분들 알죠? 법무부 감찰을 담당했던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4년 검찰 생활을 했고 남편도 이종근 검사예요. 정말 이분은 진짜 공무원이에요. 여러 사람들 막 방송 출연하라 해도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정말 그런 거 성급히 하고 정말 공무원다운 공무원이었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박 부장검사가 해임 당했어요. 해임.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 SNS에 갑자기 이 얌전하던 박은정 검사가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24년간 형사부 검사로 민생범죄 수사를 많이 하면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는 사람은 처음 봤다. 검찰총장을 하고도 그런 주장을 할지는 몰랐다. 정말 손바닥으로 윤석열이가 하늘을 가린다 그런 뜻이었는데 정말 검찰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히 김혜경 여사는 10만 4천 원의 식사비용도 결제가를 기소를 하고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검찰이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죠.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 재청구해야 된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여러분들 이 박은정 검사가 어떤 분이었냐면요, 전형적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 언론과 거리가 먼 바른 생활의 검사 스타일이었는데 2020년 말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징계했던 자예요. 그 이후에 자기의 친정이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조국신당에 입당합니다. 이 사람 들어가면 조국신당 더 올라갑니다. 박은정 검사가 정치의 뜻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박은정 검사를 아예 해임을 했어요. 아예 해임을 했습니다.
조만간 박은정 검사가 조국 혁신당의 인재 영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이 일이 나에게 이런 게 닥쳤나라고 생각하면 정치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들의 작사를 내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도 길을 막혀놨거든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을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박은정 검사는 조국신당에서 영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일 조국신당 인재 영입 7, 8이 내일 아침에 11시에 저희 시사타파 TV에서 중계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 아침 11시에 조국신당에 과연 누가 7호, 8호가 영입되는지 너무 멋있죠? 민주당에는 이성윤, 조국혁신당에는 박은정.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그렇죠? 이분들 다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법사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의 저격수 조국신당의 박은정, 민주당의 이성윤이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그리고 밖에 법사위에서 제1야당, 제2야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만약에 박은정 검사를 조국 전 장관이 영입을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은 누가 하냐?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검사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분이에요. 올만에 타파 바른말 안에 정신을 차리자. 남편이 이종근 검사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김건희 특검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은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끝나지 않았고 이번 총선 어떻게든지 김건희 특검은 양평, 한마디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딱지 끊었는데 그 딱지 끊은 것도 조사 안 받으려다가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디올백까지 해갖고 지금 종합적으로 피검사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면 민주당의 공천이 끝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는 현재 국힘당 상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국힘당 상황을 말씀드릴 건데 민주당의 공천이 딱 끝나는 순간 친명 비명 얘기하는 자들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얘기하는 자들은 민주당 뿌락칩니다. 그냥 민주당 찍으면 돼요. 내 지역구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 찍기 싫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의 공천은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왜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번 공천의 책임은 다 누가 지죠? 이재명 당대표가 지는 거예요. 총선을 승리하면 개혁 공천에 성공이 되는 거고요. 총선에서 지게 되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지금 탈당파들은 나가서
어떻게든지 민주당의 대승을 찬물을 끼얹으려고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그런 지랄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흔한 정치인인가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왜 대한민국의 어떤 수구 세력들, 보수 세력들 모두가 민주당을 죽이려고 할까?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까? 정답을 아시는 분, 지금 바로 1877-1876 ARS 회원가입. 농담이고요.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까? 기득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진짜 무릎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릎 가리길 준비하십시오. 변방 출신이 아니라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민주당에게 여태까지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늘 아쉬웠던 게 뭐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고금하고 답답하고 개혁 못했다고 욕하죠. 응?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무서워하고, 왜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 이재명을 무서워하냐면요, 이재명은요 대단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뭐냐,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갑자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쳐들어가는 거 봤어요? 응?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쳐들어가는 거 봤냐고. 본진 치는 거 봤어요? 봤죠?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재명은 민주 진영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이에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라는 도지사의 위치에서도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내 권력이 어디까지냐를 보고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 쓸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 끔찍한 거죠. 윤석열도 지금 자기가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착각 속에 관권 선거를 넘어서는 마구잡이 선심성 공약을 하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민주 진보 지도자들이 가장, 그래서 노무현과 이재명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저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진화된 노무현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된 노무현.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친명 공천이니 친문 학살이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대놓고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공천하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뒤에서 진짜 펌프질하고 사천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왜 여태까지 민주당에서도 눈치 봐가면서 그 어떤 당대표도 선거 처리되면 개파 간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개파 간의 공천권을 나눠주고 그런 일상적인 리더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가진 당대표의 권리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를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반발은 하되 이재명이 범법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에게 반발은 하지만 이재명이 공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위 20% 해당됐다. 시스템 공천에서 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기도지사일 때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신천지를 급습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권력을 휘두를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조중동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 이재명 어디까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 안에서의 기득권들의 본 모습을,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이시죠? 민주당 안에 그동안에 얼마나 썩어빠진 기득권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끌라는 이재명을 보면서 네가 어디서 감히 민주당의 시스템? 웃기지만 너 하나쯤이야 날리는데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의 기득권과 싸워야 되죠.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의 싸움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중간에서 검찰의 압박, 검찰이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낸 이재명에 대한 악마와 민주당 안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멸시와 등한시와 무관심.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재명은요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받는 거예요. 이재명은 혁명가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요 목숨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자기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혁명적 변화를 이끌 사람이에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검찰의 총칼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렇게 길들여놨죠. 대한민국 검찰의 소나기에서 퇴임 후에 당할까봐 개혁이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어요. 이재명은 내가 감옥에 가는 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과감하게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죽이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검찰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 죽이려고 할까? 혁명가라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은 단순히 개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죽이지 않죠. 똑같이 개혁 세력들이 붙죠. 지금 민주당 최고위는요 혁명 최고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히 서른을 날리고 홍영표를 날리고 박용진을 날리고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은 혁명적 변화 아닙니까? 노영민이 날아가고 4선 5선 다 날아갔어요 지금. 이재명이 날렸나요? 아니죠. 경선에서 날아가고 민주당에 배반하는, 당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다 날아가고. 만약에 이건 개혁이 아니라 이런 혁명적 이재명이 칼자루를 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몇 번 흔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임종석 처음에 마음이 아팠죠. 임종석은요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되는 자예요. 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된데 지가 뭐라고 해갖고 깃발을 꽂고 지가 선거운동을 합니까? 저는 예전에 임종석 팬이에요. 저는 예전에 임종석 팬이에요. 그런데 중구 성동을은 홍익표 의원이 딴 데로 가면서 이미 전략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민주당의 거물이고 독불 장군이라고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놓은 전략 지역을 지가 먼저 깃발 꽂고 선거운동을 하냐고요. 나 같아도 안 줘요. 내가 공관위원장이고 내가 당대표라도 이제 오히려 임종석을 공천 주는 자체가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나 임종석 좋아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대한민국에서 87 항쟁을 했던 사람 아직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청산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저는 분명히 묻고 싶어요. 지금의 데모와 그 당시의 데모는 달라. 그때는 목숨을 걸고 군부 독재에 끌려가면 생명을 잃는 위험 속에서도 거부하지 못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의 숭고한 민주주의의 정신, 독재에 항거했던 정신들은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천 파동이 나서 우리가 정치인 임종석은 미워하되 민주투사 임종석은 미워하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민주투사 그 당시에 임종석, 이인영 이런 분들을, 그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기득권으로 전락하면서 욕을 먹고 그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여러분들 비판을 하지만 그분들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마저도 여러분들은 흠집을 내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선을 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런 숭고한 목숨을 던지는 그런 투쟁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직선제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금의 임종석 정치인이 싫다 그래갖고 그들의 민주화 운동 역사들을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국힘당과 일베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치인 임종석이 싫다 그래갖고 그분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러나 임종석 그런 건 잘못된 거고, 요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터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영등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영주를 대단히 세게 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공천은 이제 시끄러운 게 다 지나가고 나갈 놈들 나가고, 이제 민주당은 4월 10일 날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총선은 이제 3주가 가장 중요해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마구 때리면서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혼돈의 언론이 만들어낸 민주당 공천 파열음 분명히 있죠. 탈당파들도 많이 나왔고 기존에 있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사실상 분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시끄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3주가 되면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지가 잘나서 4선 5선의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거를. 민주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들이 거기서 4선 5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여러분들 광풍 유세에 나오는 순간, 선거는 이제는 선거판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3주면 바뀌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냐면, 지금 언론이 다 장난치고 있죠. 언론이 장난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긴급하게 기분 좋은 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지?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갑자기 여러분들 스마일 하실 거예요. 자네들이 뭐 수도권 막 뒤집혔다고 하죠. 응? 수도권 막 뒤집혔다고 난리치죠. 천만의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쟤네들도 이 선거를 거짓말로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거 제가 좀 직접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뭐 박빙인이 연병을 하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월) 첫째 주차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조사기간
지네가 막 민주당이 가장 시끄러울 때 14일부터 22일까지인데 이거 보세요. 서울특별시 49개 판세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대부분 여러분들 종로구 48대 38, 종로에서 10%, 빨리 보여줄게요. 중구 성동갑 거의 8%, 44.4대 36%, 그 다음에 중구 성동을 48.7대 37.2, 10%, 그 다음에 용산구 거의 7%. 저것들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 광진 갑 47.2대 38.2 거의 10%. 동대문구 을 50.0대 36.6 보이시죠? 50.6대 36.6. 중량구 갑 46.3대 40.1. 중량구 을 52.4대 34.5. 성북구 갑 50.8대 34. 저것들 다 개구라예요. 성북구 을 51.7대 36.0. 강북구 갑 53.8대 33.1. 강북구 을 66.1대 23.8. 도봉구 갑 51.9대 35.4. 도봉구 을 50.5대 38.7. 노원구 갑 53.6대 30.8. 노원구 을 54.6대 30.7. 노원구 병 49.2대 35.2. 은평구 갑 55.1대 31.3. 은평구 을 49.4대 34.8. 서대문구 갑 45.9대 38.5. 서대문구 을 55.4대 32. 마포 갑 47.5대 34.8. 마포 을 45.9대 35.5. 양천구 갑은 43.5대 44.8로 유일하게 양천구 갑이 약간 밀려요. 양천구 을 51.1대 32.5. 강서구 갑 51.5대 31.6 거의 20%예요. 강서구 을 51.6대 35.1. 강서구 병 50.3대 35.3. 구로구 갑 48.8대 37.6. 요렇게 보여줄게. 이게 더 잘 보이지. 구로구 을 47.4대 35.6. 금천구 52.5대 33.3. 영등포 갑 49.1대 34.7. 김영주 날려야죠. 영등포 을 31. 영등포 을에서 좀 밀립니다. 영등포 을이 누구죠 지금? 영등포 을이 김영주인가요? 영등포 을이 누구지? 김민석이죠? 영등포 을이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 갑 44.0대 3. 여기는 김병기 지역구. 동작에서도 이기고요. 동작 을도 나경원이가 앞선다고 나오지만 아니에요. 동작에서 46.3대 40.2. 관악구 갑 50.3대 31.5. 여긴 정태호. 관악구 을, 관악을이 정태호구나. 51.3대 34.0. 서초 갑 37.1대 49.6. 민주당이 지고 있고요. 서초 을 35.2대 51.4.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 강남 갑 35.1대 52.9 밀립니다. 강남 을 36.7대 48.4. 강남 상구 빼곤 다 이겨요. 강남 병 여기도 국힘당. 송파 갑도 이겨요. 43대 40.5. 송파 바깔기 해야 됩니다. 송파 을 여기도 오차범위 아니에요. 송파 병 민주당이 이깁니다. 50.2대 38.5.
강동구 갑 40.2대 45.8 여기도 밀려요. 강동구 을 박빙입니다. 보셨어요? 강남 여기랑 영등포 김민석이랑 몇 개 빼고는 민주당이 다 이겨요. 저래서 국힘당이 마치 역전이라도 한 것 같이 지랄들 하는 거예요. 응? 민심이 어디 변하나요? 응? 민심이 변하냐고요. 응? 민주당이 서울만 싹쓸이하고 누가 봐도 지금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국가 다 여러분들 속상하고 다 사람들이 숨 못 쉬는 거 마찬가지예요. 응? 이런 거 보시면, 응?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3주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 찌라시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터프해졌죠. 광폭행보 유세 지원 시작했습니다. 왜 3월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여태까지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강한 발언을 내고 유세 지원에 나선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동훈이가 깐죽대죠. 계속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저랑 지금 토론 안 하실 겁니까? 너는 이준석이랑 가세요. 이준석이랑. 응? 거기서 대먹지도 못한 새끼가 체급도 안 맞는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고 저랑 토론 안 하실 겁니까? 넌 새끼야 네 딸 그거나 좀 까고 얘기해. 어?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어? 아예 한동훈을 무시합니다. 왜? 쟤네들이 가장 원하는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예요. 근데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아바타가 돼버렸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지원 유세를 다니면 어떻게 되죠? 당 내부가 결집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비명계에서 황희 의원 이분들은 비명이죠. 황희 의원이랑 이나영 후보가 경선을 해서 황희가 이겼잖아요. 누가 봐도 민주당 친명계가 경선에 승복을 하고 하나가 돼서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란듯이 황희 의원을 지원을 했던 게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이재명 당대표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황희 수박인데 누구 수박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황희가 당선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플러스 1이라는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더 세게끔 보일 겁니다. 윤석열은 2달간 925조를 퍼주기 약속을 했습니다. 탄핵감입니다. 이거는 관권 선거를 넘어서 지가 무슨 미 연방준비은행인 줄 알아요. 어떻게 2달에 925조를 퍼주기로 합니까? 건의가 약간 주가 조작하면 가능하겠죠. 오빠 국민연금 좀 줘봐. 얼마면 됩니까? 한 100조만 줘봐. 나 9배 불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야 우리 김건희 여사께 100조 좀 줘봐. 주가 조작 좀 하게. 응?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여기저기서 고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을 지금 무시하면서 관권 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윤석열은 관권 선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이게 총선에 영향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토착민들 있을 거 아닙니까? 토 세력들. 갑자기 우리 지역은 언제 그린벨트 풀어주나 했더니 윤석열이 와서 풀어준대요. 표에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표에 영향이 있겠어요? 있어요. 2주간 925조를 퍼주기를 약속을 해. 지가 대선 때 공약보다도 더 퍼줘요 지금. 17차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이거는 고발 조치해갖고 선관위에서도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응?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탄핵당하신 분이에요. 민주당이 좀 선거에 이로움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얘는 대놓고 지금 경기 용인시에 시작으로 충청, 부산, 울산, 경남, 대구 17차례 민생간담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표를 하고 경기 의정부에서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사업계획 돈도 없어갖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왜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어서 국민의힘 공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젠 막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금요일날 이광재 의원님이 안철수랑 여러분들 요번에 붙는 거 알죠? 금요일날 이광재 의원님이 안철수랑 붙습니다. 불리합니다. 지금 판교는 거의 강남이에요. 이광재 의원님이 지금 한 4~5% 정도 지고 있는 것 같아갖고, 우리 시사타파 팬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날 5시에 공지를 할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거기 모여갖고 우리가 분당에다가 지인 찾기부터 해갖고 이광재 의원님 좀 응원할까 해서 제가 금요일날 5시에 이광재 의원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그럼 제가 저녁 쏠게요. 짜장면 쏠게요. 제가 짜장면 쏠게요. 나는 후보가 아니니까 쏴도 돼. 나는 후보가 아니니까 짜장면 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철수가 계속 딴짓을 합니다. 뭐냐, 이재명 나랑 붙자라 그래요. 정말로 분명히 이광재 의원이 도전을 했는데 안철수, 이재명 대표님 저랑 붙으십시오. 토라이도 아니고 이광재랑 대진표가 됐는데 저랑 붙으십시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광재는 진짜 안철수는 철수할 때 넘었어요. 그놈의 여러분들 안철수의 최대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9년에 무릎팍도사에 나왔어요. 2009년에 무릎팍도사에 나온 다음에 안철수가 저는 안철수를 어디서 가장 감동받았었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는 안철수 좋아했다 이럴 거예요. 언제냐,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50%였어요.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5%였어요. 50% 나오는 후보가 5%인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할 때 안철수는 박수를 받았어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5% 나오는 박원순 시장에게 50% 나오는 안철수가 양보를 할 때, 야, 저 사람 뭐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자기는 직업이 너무 많다, 의사이다, 뭐 보안 전문가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철수는 새 정치를 한다 그래놓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국힘당 가 있어요. 그쵸? 여태까지 새 정치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들어왔다가 무슨 뭐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결국은 국민의힘 갔다가 대선 3번 치르고 서울시장 선거 2번 치르고 총선 2번인가 3번 치렀던 놈이에요. 지금 안철수 어디가 있냐고요. 허건날 그놈의 지지율 5% 갖고 지지율 5% 갖고 대선 때 늘 속상하게 하는, 이번에 안철수를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꺾으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안철수에게 다음 대선 때 또 회방 논란을 안철수랑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선거는 심상정과 안철수만 날려도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1대1 구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제 말 틀리지 않죠? 심상정과 안철수만 날려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200만 표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200만 표. 안철수 지지율 5%, 그리고 정의당의 지난번 대선에서 심상정이가 80만 표가 가져갔잖아. 200만 표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확보를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날 5시에 분당 가까우신 분들 오셔도 좋고요. 나 참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번에 뭐 다들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만 저는 이번에 딱 2군데, 이광재 의원님과 그 다음에 심상정 지역구의 김성애, 요 지역구를 저는 유심히 볼 거예요. 심상정, 그 다음에 안철수 지역구, 여기를 좀 날리면 다리 떨지 마세요. 보여요? 응? 나는 이 2명만 날려도 민주당이 진짜 동작구나 딴 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테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하여튼 안철수 이런 애는 꼭 날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끝났죠. 특검 재표결이 끝났습니다. 재표결이 끝나자마자 현역 8명을 날려요. 현역 8명을 날립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조용하는 척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냐, 여기 보세요. 쌍특검 재표결 후에 TK, PK, 강남 현역 컷오프 속출, 김건희를 구하고 나머지는 팽당한 유경준, 홍석준, 안병길, 이채익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분들 있죠. 유경준, 홍석준, 안병길, 이채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번에도 PK나 TK 이쪽에서도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냐면, 초선들을 다 날렸어요. 초선들이랑 현역을 97.8%인가 살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 지역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을 전부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현역들이 살아남아서 언론에 기사화되진 않지만 거의 돕지 않겠다, 반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응? 지금 강남, 영남 등 양지에서 현역 잇따라 컷오프 6일 기준 현역 교체율 31%,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역 교체율이 31%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도전자들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전부 날아간 거예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응? 이채익은 무소속 출마, 김건희 방탄 위에 물갈이 시기 조정 비판했다. 지금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물매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루택이 드디어 이렇게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터루택이 공천을 했죠. 충북 시민단체가 동봉투 수수 의혹 터루택이를 고발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터루택이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나 돈 돌려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터루택이 보좌관이 바로 돌려줬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 김건희 방탄이 끝나자마자 유영아를 공천을 합니다. 도태우 이어서 이건 뭐냐, 다시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면 유영아를 공천을 하고 친박의 도태우라는 애를 대구에다가 이렇게 공천을 했냐. 윤석열이가 총선 이후에 혹시나 대패를 하게 되면 자기가 탄핵될 위기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를 껴안겠다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를 껴안겠다는 겁니다. 보험 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윤석열을 만약에 민주 진영이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면 예전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그쵸?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싫어해요. 윤석열은 태극기 부대에게는 거의 원죄에 속하는, 때려 죽일 놈이죠. 박근혜를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와 박영수 특검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래서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아야만 혹시나 자기의 탄핵 총선 이후에 불붙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 퇴진운동에 태극기 부대를 자기 편으로 꺼내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직들의 반발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내려가 보면요, 갑자기 조혜진을 김해을에다가 공천을 하면 김해을에서 준비했던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하남에다 공천했죠. 거기도 난리 났어요. 민주당뿐만이 아니야. 민주당도 왜 하남에서 지금 국회의원 나가려고 몇십 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을 걷다가 내리꽂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 추미애 장관님도 여러분들 갑자기 사실 낙하산이잖아. 그러면 하남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엄청난 반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다 끼안고 가고 그래야 돼. 지금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죠. 요번에 중성동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그 전 구청장 출신이었던 어떤 분, 김 누군가,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중성동을에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임종석이가 갑자기 자기가 출마한다고 깃발을 꽂으니까 임종석도 깃발 꽂았다고 반발이 심했었어요. 중성동을에서. 근데 그 중성동을에서 임종석이도 깃발 꽂았다고 욕을 먹었었거든요. 정원호 그분이 전 구청장인가요? 그분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도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임종석 말고 또 전현희까지 오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현희 의원도 거기 땅이숙이랑 붙잖아요. 현 구청장이에요. 정원호 거기 구청장이 굉장히 밭가리를 잘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중성동 을인가요? 갑인가요? 거기가 그 중성동 갑이죠. 거기서는 지금 그 땅이숙이랑 붙는데, 땅이숙도 연고가 없어요. 거기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정원호 그 구청장이. 지금 땅이숙도 중성동 갑에 연고도 없고, 지금 전현희 의원도 연고가 없다 그래갖고, 거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저는 임종석이가 이번에 정운호예요? 정운호야 정원호야 같이 좀 손잡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요. 응? 진짜라. 응? 그래서 지금 정원오야 호야 정원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단수공천 받고 막,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 민주당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늘 공천 탈락했죠. 경선 탈락했죠. 그 경선 탈락자들을 어떻게든지 경선을 이긴 분들이 그 사람들을 다 끼워놔야 돼요.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조직을 흡수를 하고, 윤영찬이가 선거 패배에 어떤 승복을 하고 이수진 의원을 돕는 그런 선거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박들 날렸다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수박들이 어떻게든지 이 경선에 승복을 하고 강병원이는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자기와 그 조직들과 함께 김우영을 돕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는요, 그 지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새끼 되는 꼴은 못 본다 그러면서 절대 선거 안 하고 오히려 저쪽 찍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박강원이가 과연 김준혁 그 학자 교수를 밀어줄 것이냐, 그거는 경선에서 이긴 분들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선에서 수박들 날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수박들 그만 미워하고,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이긴 자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어갖고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진짜. 응? 그러니까 안규령 같이 인재근 의원님 찾아가서 이렇게 인정받고 좀, 그래서 원팀으로 진짜 이번 선거를 치러야지 이깁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수박 타령 그만하시고, 수박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뒷단에는 수박이라고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떨어졌잖아.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욕하고, 의원님 이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응원도 좀 하고 그러자고. 어차피 탈락한 애들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박 잘 떨어졌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떨어진 새끼 그 똥싼 놈 주저앉히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국힘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국힘당은 공천 파열음, 뭐 분신했던 놈 지금 뭐 구속시키고, 이제 막 대구 이쪽에서 이제 시작이고, 결국은 김건희가 이 모든 공천의 핵심이었고, 친박 신복을 공천하는 자체가 이건 너무 웃기고요.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국힘의 시대 정신은 탄핵 이전으로 복귀인가, 이것들이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TK 그 다음에 강남 갑자기 막 현직을 날리면서 개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건희의 언니 진양의 비례 신청을 했고요. 이제 비례 싸움도 엄청나게 욕 나올 거예요. 설 특사 김장겸, 옛날에 MBC 장악했던 놈 아시죠? 이명박 때 기억하세요? 개청순 지난번에는 비례도 민주당 찍는다고 하더만 변했네요.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는 왜 지난번에는 분산 투표하자 그러더니 이번에는 몰빵하자 그래. 나만 변한 거 아니잖아. 니도 변했잖아. 니네들도 변했잖아. 니네들은 지난번에는 전략적으로 투표하자 그러더니 왜 이번엔 몰빵하자 그래. 니네들은 몰빵 욕 더럽게 하더니 이번엔 왜 몰빵하지? 몰빵할 사람 몰빵하고, 내 마음이 안 돼 오늘은. 나는 손혜원이나 정봉주가 만든 정당을 인정할 수 없었어. 나는 손혜원이랑 정봉주가 만든 정당을 그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 너들은 변했냐? 난 조국이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하여튼 국민의힘도 이 비례정당 약속 사면 김장겸 이런 자들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건생구팽. 진짜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이 박근혜 유영아 공천한 거는 나중에 이게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 정말 이거는 화살로 날라올 거예요. 화살로 날라올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이제 연일 민주당은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지나가고 이번 주면 끝나는 거고, 저쪽은 계속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현역들을 이동을 시켰잖아. 그러면 현역들 아무 연고 없는 애를 갑자기 조혜진이를 김해을에다가 박아버리면 그쪽 김해을에서 준비했던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 니네들이 나보러 4년 동안 진짜 몰빵 외쳤다고 난리 쳤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몰빵 안 외치려고. 4년 동안 몰빵 했다고 욕을 더럽게 하길래 이번에는 몰빵하고 또 4년 동안 욕먹기 싫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알아서 해라. 응? 응? 아니 4년 동안 몰빵했다고 그렇게 욕을 했잖아. 그리고 이번엔 니네들 알아서 해라. 몰빵하면 욕을 하니까. 응? 니들 왜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응? 아니 맨날 니들은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렇게 반대로 가냐? 니네가 4년 동안 얼마나 욕했어 나를 몰빵했다고. 알아서 투표해 이제. 진짜 조국 혁신당 까고 다니는 놈들. 야 니네는 옛날에 전략적으로 투표하라며. 왜 이번엔 몰빵인데? 여러분들 알아서 해. 이번에 또 몰빵을 치면 또 몰빵을 쳤다고 지랄하려고. 진짜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아니 4년 동안 내가 얼마나 몰빵했다고 어준영이랑 나랑 욕을 먹었어. 응? 알아서들 해. 알아서 민주당 몰빵. 나는 마음이 그래도 조국이 너무 아프다. 그럼 조국 찍어. 난 이제 욕 안 먹을 거야. 몰빵했다고 지랄하는 것들은 이제 와서 뭐, 왜 몰빵 외치지 않니? 그럼 니네들은 왜 전략적 투표 외치지 않아?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